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사님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프라벨 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오프라벨 약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어드밴스드 코너, 어떻게 보면 전번에 총론이면 이번에 강론이라고 할 텐데, 그럼 오프라벨 약물은 뭐냐 하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 성실현은 모든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10분이면 누구나 성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 암종양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전번에 오프라벨 약으로 다 고양이 강화 암치료하기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개구충제가 어떻게 구충만 되지 해충 요충을 잡는 거지 이게 어떻게 암이 치료가 가느냐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구충제가 구충제 역할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 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들, 왜 그게 가능한가를 적어 놓은 내용이죠. 그래서 총론적으로 우리가 오프라벨로 강아지 고양이 암 치료하기, 이거를 리퍼퍼시드라고 그러죠. 리퍼퍼시 드럭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몇 가지 약들, 대표적인 약들이 어떻게 암 치료가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카테고리에서 맨 위에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올린 자료, 맨 위 자료인데요. 오프라벨 약물들 참고되어 있고요. 빌링 1, 오프라벨 드럭스, 프로토콜 포 캔서, 암 치료를 위한 오프라벨 약들에 대한 프로토콜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 치료라기보다는 사람들 치료에 된 내용들입니다. 오프라벨 약물들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고양이, 강아지보다는 사람 치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그 중에서 고양이,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따왔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이,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오프라벨 약물들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불리한 거죠. 그러나 대사 보조제들, 그러니까 오프라벨 약을 대사약이라고 할 수 있고, 서플리먼트라고 할 수 있는 대사 보조제들은 좀 더 고양이, 강아지가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서플리먼트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사 약물들, 오프라벨 약물들 중에서 암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을 좀 더 알아보면서 이해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 자체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고양이, 강아지한테도 같이 응용을 하면은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는 반려동물들에게 사용 못한다고 확실히 적어놨죠. 독식사이클이라는 항생제 외에는 대사약물들은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서플리먼트라고 할 수 있는 대사보조제는 반려동물한테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모든 서플리먼트를 다 반려동물한테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반려동물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골라놨습니다. 한 몇십 가지 됩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이 표준 항암 치료하는데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표준 항암이 너무 독해서 힘들다 해서 표준 항암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프라벨로다가도 치료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온 라벨은 원래 목적, 그 약의 원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오프라벨은 원래의 목적 외에 다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 효과를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는데, 수많은 약이 이제까지 만들어져 왔고, 그 중에 일부 약들이 자기의 치료 목적 외에 암 치료가 되는 약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를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서 부작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독식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는 반려동물도 사용이 가능해서 독식사이클로라도 항암 치료할 수 있다. 영국의 COC 프로토콜 제임 맥러랜드도 이 독식사이클을 4가지 항암 치료 약물 중에서 썼습니다. 한 달을 독식사이클린을 먹고 한 달을 쉬고 또 한 달 쉰 이후에 한 달을 독식사이클린 항생제를 먹고 한 달 쉬고 반복을 했죠. 그래서 제임 맥러랜드가 한 달 동안 독식사이클을 먹을 때는 메벤다졸이라는 구충제, 사람용 구충제를 쉬고요. 메벤다졸을 한 달 먹을 동안은 독식사이클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독식사이클린을 항생제를 먹고 한 달은 메벤다졸이라는 구충제를 먹은 겁니다. 동시에 2개를 먹지 않는 이유가 독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쉬고 하나 먹고 하나는 쉬는 식으로 해서 독식사이클린 항생제 먹은 달은 메벤다졸 구충제 쉬고 메벤다졸 구충제 한 달 먹은 달은 독식사이클린 항생제 쉬었습니다.
제이 맥밀랜드의 프로토콜이니까 참고가 쉽고, 이거는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응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아는 표준 항암처럼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독시사이클은 유방암에 좋다, 전립선암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암 스팀셀이라는 그 줄기세포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다. 베리베린 이런 거고, 이 IBC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입니다. 표준 항암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IBC라 해서 이 비타민C를 안 먹어요. 그러나 기능의학이라든지 요양병원이나 암 전문 병원에서는 대부분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대학병원에서는 비타민C를 처방을 안 합니다. 한 군데만 하고 모든 대학병원은 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에서 독시사이클린 복용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 다르니까 참고만 하셔갖고, 자료들은 너무 다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10일 이상 항생제를 복용한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생제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항생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암보다야 항생제 부작용이 훨씬 나니까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먹고, 그것도 너무 많이 먹지는 않고 적정히 타협하면서 먹고 쉽니다. 그래서 제이 맥밀랜드는 한 달을 먹고 한 달 쉬었습니다. 그 항생제는 10일 이상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10일까지는 애매하고요. 보통 한 달 먹고 한 달 쉬는 게 보통 암 치료에 적당하지 않나도 싶습니다. 우리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는 암 줄기세포를 일반 세포로 전환해서 좀 더 쉽게 암 치료를 해서 암 줄기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게 그냥 암세포고요. 그 암세포 배후에서 그 암세포를 계속해서 내주는 것이 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만 죽여갖고는 암이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서 암 줄기세포까지도 다 찾아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메티딘이라는 약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원래 약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히스타민제인데 보통 위치료를 하거든요.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든지. 그래서 위산 분비가 억제되면 위궤양이나 위험치료하는 약인데, 항히스타민제인데 이 암이 히스타민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을 억제해주면 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나 히스타민 억제제는 약이나 보조제들을 많이 먹어도 암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NCBI에 있는 내용들을 몇 건 저희가 도움이 되시라고 적어놨고요. 시메티딘 increase survival of colorectal cancer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번역해 보시면 영어니까 다 나옵니다. 대장암에 대한 그런 시메티딘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 것을 알려져 있고, 얼마만큼 어떻게 먹었을 때 몇 명이 시메티딘이라는 항히스타민제 위궤양약으로부터 암 치료가 됐냐. 원래는 이 약은 시메티딘은 위궤양을 치료하고 항히스타민제인데, 온라벨이 아니라 오프라벨, 그러니까 별도의 목적으로서 별도의 효과가 암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응용하면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 이게 영국의 제이 맥밀랜드가 썼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역시 번역 누르시면은 약물 용도 변경, 시메티딘으로서 항암제로서 사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시메티딘이라는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메티딘 항히스타민제는 대장암, 위암, 흑색종, 신장암이 동시적 검색 연구되어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만약 흑색종이 있다든지 신장암이 있는 경우 시메티딘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메티딘은 고양이 강아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위주고요. 이 LDN 저용량 날트렉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먹을 때는 아편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제인데, 아주 적은 양을 먹으면은 이게 오히려 암 치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암 치료는 안 됩니다. 이거 오히려. 그래서 저용량으로 꼭 써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통증, 아까 얘기했죠. 염증이 줄어들면 암 치료가 된다 해서
염증 치료되는 것들이 다 암 치료된다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저용량 나트락솔을 이용해 갖고 암 치료하는 방법들, 원래는 이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그 중독자들 치료제인데 요거를 용량을 줄여주면 암 치료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LDN 로우 도즈 날트락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번역이 다 돼갖고 3일간 해서 뭐 카나비스 오일, 이게 CBD 오일이거든요. 암 치료에 좋다는 것들, 통증 완화, 면역 자극 및 암 치료에 관한 유효하게 있다, 항염증제로 작용한다, 엔돌핀 생성, 전체 암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고양이 강아지들은 먹이면 안 됩니다. 아직은 확인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수면 유도, 이거는 고양이 강아지들 먹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량 먹이는데, 멜라토닌은 수면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수면제입니다. 수면 유도제. 근데 이게 멜라토닌이 직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호르몬 관련돼서 직구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직구가 됐는데 수면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직구가 안 되고 통관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상당히 훌륭한 암 치료제고, 또 이게 그냥 그전에는 그냥 뭐 수면제 정도만 생각했는데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갖고 다양하게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체적인 모든 암에 효과적이다 해서 지금 그 오프라벨로다가 암 종양 치료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표준 치료가 아닌 분들은 이 멜라토닌을 굉장히 많이 먹고 고용량 먹습니다. 그 다음에 셀레브락스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소염 진통제인데, 우리가 소염 진통제 관절염 약으로 많이 쓰죠. 통증 없애줘야 되니까요. 셀레브락스라는 약을 이용해서 암 치료하는데 어떻게 되냐, 전립선, 프로스테이트, 렁, 폐암, 브리스트, 그 가슴, 그러니까 유방암, 이거는 대장암, 브레인 캔서, 뇌암, 이런 것들이 셀레브락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원래는 관절염 약이고 소염 진통제인데 이걸 먹으면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같은 맥락이지만 염증이 없어지는 염증 치료제들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맥락이죠. 이것도 셀레브렉스도 고양이 강아지 먹일지 안 먹일지 모르기 때문에 먹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먹는데 한 가지 문제는 셀레브렉스가 소염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셉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감수하고, 암보다야 이 부작용이 더 약하니까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고요. 심장 질환 발작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 휴지기를 갖고 먹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약들은 다. 역시 해외 논문 자료를 링크해놨기 때문에 암세포하고 셀프 디스트럭트 위 셀레브렉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역시 번역해 주시면은 셀레브렉스를 이용해서 암세포 사멸, 자멸 같은 말이고요. 셀레브렉스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들 돼 있고, 이거는 FDA에서 이미 승인한 대장암 전 용종 치료제라고 돼 있습니다. 오프라벨이지만 이미 FDA가 이미 암 치료용으로 승인까지 한 약들입니다. 셀레브렉스는 내용되어 있고, 아큐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드름 치료제고 비타민 A의 일종인데 비타민 A 전 단계에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역시 부작용 큽니다. 그러나 암 치료를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지기를 가지면서 적절히 사용하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다 있지만은 그 암보다야 이 부작용이 훨씬 약하니까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는 겁니다. 이 아큐테인도 고양이, 강아지들, 반려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고요.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 치료할 때 도움이 되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반려동물들도 이런 맥락으로 치료하는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참고용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뇌 교모세포 중, 신경모세포 중 뇌 쪽이죠. 유방암 이런 거를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병 약과 함께 하면은 암 주기세포까지 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큐테인이라는 이 약은 부작용이 강하다. 임산부 절대 금지고요. 부작용 크다는 걸 감수하고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디피리다몰 해가지고도 있는데, 이게 항혈전제, 그 심장약이죠. 그 고지혈증 약같이 그런 콜레스테롤 조절해주는 약이죠. 항혈전제죠. 이 디피리다몰은 저희가 블로그인데, 기능의학 중에 더 맑은 크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능의학 작은 병원입니다. 이게 을지로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에서도 기능의학에서도 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는
그 더 맑은 클리닉, 이 클리닉은 원래는 그 혈관 쪽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강남에도 한 군데 똑같은 이름에 있는데 같은 그런 그 강북 쪽 약인데 병원인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기능학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 암 같은 거 치료하는데 하고 뭐 자료 보니까 아침에 6시부터 와갖고 줄 서 있다가 9시면은 다 그날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사람이 많이 찾나 봅니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걸 올렸는데 디피리다몰이라는 걸 이용해서 암치료 한다는 내용들, 기능학 병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다 구충제뿐만 아니라 이런 걸 이용해서도 암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표준 항암 치료하는 게 있지만 표준 항암 안 하고 이런 대사 보조제들, 대사 약으로다가도 오프라벨 약으로도 암 치료한다는 그런 데 병원 많기 때문에 이런 데 가서도 약물을 얻어서 사용하는 분들 많아요. 디피리다몰 역시 부작용이 있는데 혈전을 줄여주다 보니까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고 피가 묽어지고, 그러니까 수술 같은 것 때는 먹으면 안 되겠죠. 수술하기 전에는 일주일 전부터는 먹으면 안 되는 약들입니다. 디피리다몰의 암 치료는 어떤 기전이냐면 윈트 신호를 찾아낸다든지 비정상 성장인들 그러니까 암 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이게 신생혈관 억제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BEGF가 PDGF, TGFB, MMP9 같은 것들로다가 차단해주겠대. 암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들. 뉴클로사이드 셀베이지는 암세포가 자가 포식을 하는데 자가 포식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 디피리다몰을 먹으면서. 그래서 항암 하시는 분 중에서 표준 항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준 항암 안 하시는 분들도 디피리다몰을 많이 먹습니다. 이 디피리다몰 역시 항혈전제, 고양이 강아지들은 먹이는 약 먹는지 모르니까 먹이지 마세요. 동물병원에서 먹이라고 먹어도 되는 걸로 확인되면 그때 먹이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먹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한테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트라코나졸, 이제 다음에 이트라코나졸 나왔는데 요거는 고양이 강아지 먹여도 되는 이유가 고양이 강아지 곰팡이 약입니다. 이게 링웜 약, 사람 약인데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간 독성 최고 등급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간 보조제랑 같이 먹이셔야 됩니다. 간이 나쁘거나 나이 많거나 또는 어린 고양이들은 이거 먹으면은 간에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먹을 때는 술도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가능하면 이트라코나졸을 권하지 않지만 꼭 먹게 된다면 실리포스, 우르사정, 사메나 글루타치온 같은 간에 좋은 것들 MSM 같이 먹어줌으로써 간 해독을 같이 도와줘서 안전하게 가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래도 항상 그 혈액 검사하면서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혈액 검사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트라코나졸 먹을 때는. 그리고 암 치료가 아니라 곰팡이나 링웜 치료할 때도 반려동물 한 달, 2달 먹는데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 작살납니다. 이거 고양이 강아지들 간 작살나니까 이트라코나졸, 아시코나졸 같은 거 먹을 때는 링웜 약은 저희는 절대로 안 먹이지만은 암 치료할 때는 암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열어놓은 거고, 사람들은 요즘 이트라코나졸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이트라코나졸 암에 좋다고 그래갖고 췌장암에 좋다고 해서 먹는데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프로프나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베타차단제라는 게 있는데 고양이 강아지 신장병 치료하시는 분들 베타차단제 이렇게 하는 거는 신장약은 아니고 역시 이것도 다른, 그러니까 오프라벨 의미로 본다면 고혈압약, 심장 하트약입니다. 근데 이게 신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요. 이 프로프나놀도 심장약이지만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암, 결장, 직장암, 그러니까 대장 쪽이고 유방암, 흑색종, 췌장암, 전립선암, 위염, 백혈병 및 난소암에 치료를 하는데 프로프나놀이라는 베타차단제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프로프나놀도 고양이 강아지한테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있는데요. 메트포르민 당뇨약, 이게 암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돼서 많이들 먹습니다. 즉 대사를 차단해줘 갖고 당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약들,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 올라온 당뇨약들은 90%가 다 암치료제고 암치료제가 당뇨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당을 잡아라, 암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염증을 잡아라, 당을 잡아라인데 당뇨약은 다 암치료제입니다.
메트포르민도 암 치료제가 되고 실은 당뇨약인데요. 당이 있는 사람이 암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당뇨 혈당을 낮춰주는 게 암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메트포르민도 문제는 고양이 강아지 먹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 강아지들한테 메트포르민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버버린, 바바린, 베르베린이라는 약을 대사 보조제를 먹입니다. 베르베린을 실리마린과 같이 동시에 같이 먹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황련이라는 베르베린을 먹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 있는데 그게 아토르바스타틴이라는 거거든요. 이름이. 이게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양이 강아지들은 안 먹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원래는 기능의학에서는 암 치료에서는 이게 먹지만 그냥 고지혈증 약으로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고치는 게 기능의학인데 사람들 기능의학에서는 순수한 기능의학에서는 암 치료할 때만 쓰지 오히려 암 치료할 때는 스타틴 계열의 약을 써도 고지혈증 치료할 때는 스타틴의 약의 부작용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코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토마토에 많이 들은 대사 보조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들은 약인데 이게 라이코펜은 약이라기보다는 그냥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의 대사 보조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양이 강아지들 먹어도 되고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만큼 리피드, 지지를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암이 당을 이용하는 경우, 또 단백질, 글루타민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을 이용한 지방산 대사할 때 이런 지방산 대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겠죠. 라이코펜이. 앞서 얘기했죠. 메트포르민이 나올 때 메리벤이라는 거 이건 대사 보조제입니다. 그러니까 서플리먼트에 속하는 거죠. 메트포르민은 대사 약물이라고 한다면 메리벤인, 버버린은 대사 보조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아주 좋아하는 약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반려동물들 설사약에 쓰입니다. 설사할 때 이 베르베린이 들은 약을 사람 약을 먹입니다. 처방해줘서 고양이 강아지들 동물병원에서도 이걸 처방해서 먹이는데 이거 먹으면 설사가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설사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버버린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 폴리페놀 계열의 그런 허브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메트포르민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반려동물은 메트포르민을 못 먹으니까 이 버버린 대사 보조제만 먹음으로써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버버린은 꼭 넣어야 되는 그런 대사 보조제 중에 하나입니다. 암 치료할 때 구충제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 버버린도 꼭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암 치료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5손가락에 드는 그런 대사 보조제입니다. 그리고 로라타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알레르기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히스타민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는데 시메틸린 나왔을 때 얘기했는데 그 항히스타민제들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암이 히스타민을 이용해서 자라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생존하기 때문에 체내에 히스타민을 없애면은 암의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들은 다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로라타딘은 1세대, 2세대, 이렇게 3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점점 발달해서 나오는데 2세대 항히스타민제고요. 그 중에서도 이 로라타딘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적어놨고 자료들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은 들어가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 눌러갖고 한글로 보시면 됩니다. 오토파기 억제제로 되는데 오토파기가 아니라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세포가 스스로 죽어서 사멸되는데 그 부분이 사멸된 부분들이 곱게 없어지면 좋은데 그걸 암이 먹습니다. 암의 그 원천적인 먹이가 되고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밥이 되기 때문에 오토파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지 막아줘야 됩니다. 오토파지라는 게 되면은 세포가 스스로 사멸돼서 스스로 사멸된 게 그냥 꼭 곱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멸된 그런 찌꺼기가 암 내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밥을 먹으면 자라니까 밥을 먹지 못하게 막아서 차단해서 굶겨 죽이려면 오토파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토파지 차단제들을 먹는데 이 로라타딘이라는 항히스타민제가 오토파지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CBI에서도 로라타딘에 대해서 좀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고요.
암 치료용 양이온성 암혈병 항히스타민제 재흡입.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이 어떻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알면은 그 암 크게 치료하는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히스타민이 암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히스타민을 체내에서 제거해주면은 암 치료가 도움이 되고 암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물질이었기 때문에 암이 죽겠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총론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게 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몇 개 안 내리지만은 대사 약과 대사 보조제 중에서 오프라벨로 쓰이는 것들, 그러니까 오프라벨로 쓰인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농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암 치료할 때 쓰이는 오프라벨 약들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기본적인 그런 암 치료용 오프라벨 약, 오프라벨 대사 보조제 서플리먼트를 간단하게 소개했으니까 앞서서 얘기한 오프라벨 약이 뭔가, 오프라벨 약을 위해서 어떻게 암 치료되는가 하는 총론적인 내용에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건 강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벨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암 치료하는 게 이렇게 치료하는구나 이해를 돕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고,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총론적으로 크게 보는 거지 몇몇 대사 보조제 외에는 고양이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대사 약물들은 굉장히 크게 제한되어 있다. 복식 사이클 외에는 다른 걸 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 나왔다고 다 고양이 강아지 먹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나온 거니까 대신 사람들은 암 치료할 때 다 먹습니다. 오프라벨 약을 이용한 암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두 가지 포스팅된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양이와 강아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고양이 강아지들한테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양이 강아지 암 치료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올라온 영상들 하나하나 참고하시면은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암 종양만을 치료한다고 그러면은 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이었습니다.